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에 따라서 화장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제조회사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코스맥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막 채용 공고가 시작돼서 채용이 한창 진행 중인 코스맥스 그룹의 기업 분석부터 자소서 작성법까지 차례대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공고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맥스 그룹 채용이고요. 코스맥스 BTI, 코스맥스 그리고 코스엑스 MBT 이 다양한 계열사들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는데 오늘 저는 이 코스맥스라는 회사를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보고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들어가서 회사명에 코스맥스 검색했고요. 지금 2019년도 12월 사업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 바로 가보죠. 제가 여기 제목으로도 띄워놨지만 우선 코스맥스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의 차이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코스맥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ODM과 OE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화장품에 관심이 있어서 코스맥스라고 쓰시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과 같은 화장품 제조회사를 지원한 제조 판매까지 같이 하는 회사를 지원한 것과 구분이 크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사전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ODM과 OEM이 무엇인지를 먼저 검색하고 접근하는 게 이 코스맥스에 지원한 동기 내지는 코스맥스라는 회사의 사업 모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이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맥스의 사업의 개요, 요 사업의 내용에 있는 개요 부분을 보시면 코스맥스는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코스맥스는 자기네가 개발한 화장품을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 판매해서 그리고 그 제조 생산까지 대신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OEM이라는 개념으로 이 사업을 영위했었는데요. OEM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나이키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패션 브랜드 업체들이 패션 옷을 그런 이 패션 브랜드를 대신해서 옷만 생산해주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산업체를 OEM이라고 하는데 그 브랜드의 요청에 따라서 요청받은 제품만 대신 만들어주는 걸 OEM이라고 하고 ODM은 그 대신 생산해주는 걸 넘어서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디자인 경쟁력 그리고 생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컨셉과 제품까지 만들어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 역제한까지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바로 이 ODM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EM, ODM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브랜드가 없습니다. 브랜드를 갖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를 대신해서 생산해주고 기획해주고 그리고 납품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OEM, ODM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나오죠.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부분 보시면 화장품 ODM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얘기도 나와 있고요. 약 국내외 600여 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화장품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브랜드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어떤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사들을 대상으로 대신 컨셉을 개발해주고 혹은 주문을 받아서 대신 생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말 많은 이 화장품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OEM, ODM 업체들이 만드는 화장품이라고 이해하고 계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자기네가 아이라이너와 쿠션 파운데이션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히트 제품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라이너나 쿠션 파운데이션을 잘 만드니까 저 제품을 팔고 싶은 브랜드 업체들은 코스맥스에 와서 주문을 넣겠죠. 우리가 팔 수 있는 아이라이너를 만들어줘. 우리가 팔 수 있는 쿠션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줘. 라고 하겠죠. 자, 그 중에서는 프랑스 L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코스맥스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제조 그리고 개발 경쟁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는 일본까지도 그런 ODM 방식으로 화장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홍콩을 비롯한 호주, 유럽, 중남미, 미국에
까지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사들을 대상으로 영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업에 지원하시는 분들, 마케팅에 지원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고객들만 대상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 좀 더 큰 시장, 넓은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국내 판매만으로는 당연히 이 성장을 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유수 해외 브랜드사들 그리고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브랜드사들을 대상으로 더 영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코스맥스가 어떤 시장에 좀 집중하고 있는지 나와 있고요. 중국에 공장 지었다라는 얘기고 약 2억 개 내외까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 갖췄다. 특히 이는 색조 전문으로 한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2018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하고 있고 이 상해 공장의 생산 능력이 지금 현재 4억 개 내외 수준까지 갖춰져 있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세계의 화장품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 코스맥스는 다양한 브랜드사들 그리고 브랜드사들이 확대하고자 하는 판매량과 함께 연동되어 그런 어떤 매출액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우리는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생산 기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어느 정도가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사업 역량과 그리고 사업 전략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북미와 남미 지역까지 좀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인 교두보 확보와 지금 이 미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글로벌 세일즈 내지는 해외 영업,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맥스가 어떤 시장을 좀 공략하고자 하는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소득 수준이 높고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반드시 진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R&D 수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R&D 투자는 어떤 산업에서나 중요합니다.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R&D 투자를 통해 제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품질력을 갖추는 게 왜 중요한지를 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품력, 기술력이 있을 때 더 많은 브랜드사들이 더 품질 좋고 기술력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고 모여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가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기술력과 아니면 특허와 관련된 사례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맥스가 갖고 있는 전문 화장품 분야 중에서도 전문 분야가 있다면 그런 전문 분야 화장품이 앞으로 어떤 성장성이나 어떤 이 측면에서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어필할 수 있다면 코스맥스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그렇기 때문에 더 앞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나 기업에 대한 칭찬도 접근해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각국에 걸쳐서 구축된 이런 글로벌 생산 인프라는 화장품을 제조하고 그리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데까지에 걸리는 그런 유통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좀 더 빠른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화장품 브랜드사들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화장품 이 브랜드사들의 동향을 살펴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이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H&B 스토어의 약진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멀티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판매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로드숍의 성장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브랜드의 주문을 받아서 대신 납품만 해주는 코스맥스와 같은 ODM, OE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통 채널로 팔리든지 간에 어쨌든 판매량 자체가 확대된다면 그런 반사 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마케팅이 치열해지고 마케팅에 쓰는 돈이 많아져서 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 남는 이익분이 줄어들 수 있는 반면 화장품 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경쟁이 과다해질수록 화장품 자체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코스맥스나 한국쿨마와 같은 화장품 OEM, ODM 업체들의 성장 또한 같이 연관되어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내리다 보면은 또 재미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화장품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알 수 있을 만한 10대 특징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뭐 누리닷컴이라는 곳에서 선정한 10대 트렌드라고 하는데 화장품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10대 트렌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들을 찾아보고 이해도를 높여 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름만 얘기해도 들어봤을 법한 그런 주요 트렌드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단순하게 화장품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본인이 생각하는 화장품 시장의 굉장히 디테일한 변화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 있어 보이네요. 아래 내려보면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시장을 중심으로 좀 더 캐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려고 하고요. 코스맥스 광저우 부분에서 이 지금 생산량이 한 2배 가량 과거 2년 전에 비해서 늘어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USA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이 누월드 코퍼레이션 아까 위에서 봤었을 때 인수한 업체죠. 미국에 있는 업체. 그래서 이 생산 캐파까지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부분 잠깐 볼 텐데요. 지금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이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 6기,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이죠. 영업이익은 한 540억 정도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매출액 자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맥스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어떤 차이인 줄 알겠죠? 물론 이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갖고 생산까지 해서 판매한다라는 그런 매력적인 사업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코스맥스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화장품 시장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 많은 어떤 개인 인플루언서들이나 새로운 브랜드들이 더 많이 등장할수록 저런 어떤 주문 생산 방식의 OEM, ODM 업체들의 이 매출액 상승은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의 경쟁이 과열될수록 오히려 더 큰 어떤 기회가 있는 것은 저런 이 ODM, OEM 업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자소 작성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입 기준으로 자소 항목 볼 거고요. 첫 번째 항목 지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시장에 대한 관심 얘기해도 좋은데 그냥 피상적으로 내가 화장품을 많이 써보면서 관심을 느꼈다라고 하지 마시고 화장품 시장에 어떤 식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지, 그 시장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확대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표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지금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코스맥스와 같은 ODM 업체들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어필하신다면 코스맥스의 지원, 이 코스맥스라는 ODM 업체의 지원 동기 기본적으로 완성하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코스맥스가 갖는 강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팩트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어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산량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초 제품이나 아이라이너와 같은 어떤 특정 이 화장품 제품군에 대한 강점 내지는 차별점이 그 지원 동기로 코스맥스가 특히 더 관심이 가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문장으로 한 문장 정도 추가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왜 해당 직무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추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700자 안에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에서 15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200자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200, 여기서 300에서 400자 정도 분배한다면 전체적으로 완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역량을 제시해도 좋습니다. 화장품 회사에 입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화장품에 대한 지식을 갖췄다.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그리고 저 같은 남자들도 요즘에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관심만으로 역량은 어필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화장품 대신에 그냥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들 위주로 다양하게 풀어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논리를 제시해야겠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강점을 얘기하고 이게 지원 직무에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갖춰왔는지 혹은 뭘 갖고 있는지 중심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항목이 7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분량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에피소드 중심으로 풀지는
않고 싶습니다. 않고 싶습니다. 않겠습니다. 왜냐면 에피소드 하나로만 풀기에는 내가 역량 하나밖에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앞부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부터죠.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제시할 때부터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업무 역량과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내가 제시를 먼저 해버리게 되면, 이런 논리를 제시하게 되면 당연히 뒤에서는 내가 할 내용들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역량을 쌓았는지, 자, 거기에다 더해서 진짜 지식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뭐 과목이나 아니면 뭐 자격증이나 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뭐 그런 이 결과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700자 안에 좀 더 많은 역량들을 어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요 뒷부분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나열을 하는데 되게 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열을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열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요 앞부분에서 좀 논리를 잘 실어줘야 돼요. 무엇이 왜 필요하다 라고 앞에서 분명하게 잡아준 다음에 뒤에서 나열을 하더라도 해야 이게 나열처럼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강조한 대로 저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코스맥스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추고 있고 뭘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뒤에 나열을 하게 되면 앞부분에서 힘이 잔뜩 실렸기 때문에 뒤에서 나열을 하더라도 조금 나열처럼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항목이 매우 좀 어렵고 불편합니다. 요거 매번 볼 때마다 사실 저도 좀 그런데 정해진 답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어쨌든 발음, 다름, 아름, 그리고 신뢰, 사랑, 요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느낀 점을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2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각의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5가지 소재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300자씩 이 5개 항목을 5개 문단을 쓰게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잘 풀어낼 수 있다면 이 3번 항목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근데 이제 피상적인 단어로 저는 아름이란 뭐 자신에 대한 아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에 대한 사랑과 뭐 존중을 갖고 항상 스스로를 가꾸는 걸 게을리하지 않을 때 스스로의 아름다움이 타인에게 전달되고 그 타인에게 전달되는 아름다움이 세상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뇌피셜로 여러분들이 피상적인 얘기들만 잔뜩 쓰면은 전혀 안 읽히거든요. 구체적인 사실과 경험에 기반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5가지 사례를 쓸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이 항목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항목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5개까지 쓸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일부 엮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발음과 다름을 엮고, 뭐 발음과 아름을 엮고, 그리고 뭐 다름을 뭐 분리한 다음에 신뢰와 사랑을 하나로 엮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3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뭐 500자씩 3개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재가 얼마나 다양한가, 주제가 얼마나 다양한가에 따라서 어려움이 없다면 5가지를 다 쓰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좀 나는 좀 불편하다,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렇게 3개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맥스 기업 분석 그리고 자소서 작성법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곧 공채가 시작될 이 예정입니다. SK그룹, CJ그룹, 삼성그룹 조만간 채용 공고가 뜰 텐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브런치나 유튜브 활용하셔서 취업 준비 완벽하게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